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신인 사실상 정계 퇴출, 86세까지 출마 금지령, 이런 자가 재림 예수. 네, 이 자가 생년월일도 아주 불분명합니다. 네, 뭐 50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자에 대해서 나무 위키도 47년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세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86세까지 출마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는 자라서 뭐 1950년도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무슨 본인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런 뭐 신인의 출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뭐 미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뭐 백두산까지 피바다가 됐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아주 그냥 파렴치하게 왜곡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를 가만둬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조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본인이 환인이다 해가지고 환웅, 단군까지 욕보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이런 자, 이 자를 가만둬야 되는가. 그리고 6.25 전쟁이 신인의 출현을,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이런, 정말 누구도, 어떤 악한 자도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할 텐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재향 군인의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될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거죠. 근데 이 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과거의 PD수첩도 보게 되면은 정치한답시고 뒤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아주 대대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박근혜를 팔고 뒤에서는 공천 헌금 이러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자리를 주는데 얼마가 오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아주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그리고 이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그리고는 나는 신이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뒤에서는 이 종교 장사를 해댄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한마디로 자기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 그리고 자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그러면서 계속 박근혜 정치인 팔고, 부시 팔고, 유엔 사무총장 후보 팔고, 그리고 박정희, 이병철 팔면서 뒤에서는 종교장사로 수익을 올려가지고 나는 금욕주의자다, 나는 무소유다 하면서 고급차 타고 다니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를 지금 비호하고 있는 그 세력들 반드시 그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PD수첩 2탄에서는 이 자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낱낱이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자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게벨스가 거짓말을 99번을 하게 되면은 100번째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도 진실로 믿는다. 네, 그래서 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 결국에는 이 게벨스나 이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피해를 봤습니까? 이 거짓신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자에 대해서 심판하지 못하면 전 인류가 저는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이제 사실상 정계 퇴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86세 때 이번에도 나와봤자 0.23% 나왔어요. 본인도 이제 현실을 인지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재림예수다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대통령 뭐 그거 뭐 5년 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정된 대통령이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더니
이제는 비하하면서 세계 영성 황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결국에는 영성황제다. 깨달음도 없는 자가 무슨 놈의 영성황제입니까? 뭐 천국 티켓 팔고, 그리고 죄사함 팔고, 그리고 대천사 팔면은 그게 영성입니까? 그거는 가짜 영성이죠. 가짜 영성. 거짓 영성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영성 장사에 대해서도 아주 지금 언론들이 심판하고 있는데 아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투자 실패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 뭐 이자가 조금만 변하면은 자기들이 무슨 찬양 방송을 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그 투자 실패자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황, 이자를 심판하는 이러한 정황을 이용해서 이자한테 뭔가 돈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도 함께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정계 퇴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정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계에서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일보나 노컷뉴스에서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자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자를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출마 금지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죠? 이게 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이자의 반성문, 이자가 20대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는데 이 반성문을 공개하라는 그런 대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기 북부경찰청, 양주경찰서도 똑바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도 공정하게 수사했는가, 그리고 경기 북부경찰청도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정치꾼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가저는 개편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권도 함께 심판을 해야 한다.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